제1장 신유센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 신유센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이 사용한 자살 공격용 폭탄 보트였습니다. 신유는 진동하는 바다라는 뜻으로 바다에서 적 함선을 공격해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와 유사하게 신유센은 일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극단적인 전술로 조종사와 함께 폭발하도록 설계된 소형 보트였습니다. 이번 장에선 신유센의 기원, 그 배경이 된 일본의 군사적 상황, 그리고 이 보트가 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유센의 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반, 일본은 전쟁의 흐름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자살 공격 전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상 전력으로는 미군과 연합군의 대규모 함대를 상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은 인간을 무기로 삼는 자살 공격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전략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가 하늘에서 적을 공격했다면 신유센은 바다에서 적 함선을 향해 돌진하여 폭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유센은 1914년에 개발되었으며 일본 해군과 육군이 함께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이 배는 작은 크기로 인해 레이더나 적의 탐지에 덜 걸리도록 설계되었으며 높은 속도로 빠르게 적 함선에 접근하여 충돌 후 폭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연합군의 해상 전력을 공격하는 데 유리한 무기로 기대되었습니다. 신유센의 설계와 구조. 신유센은 약 5m 길이의 소형 보트로 앞부분에는 250kg에서 300kg의 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폭탄은 보트가 적 함선에 충돌할 때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적 함선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보트는 목재나 철제로 제작되었으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조종사는 신유센의 중앙에 앉아 보트를 직접 운전하며 목표물에 최대한 빠르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신유센 조종사들은 가미카제 특공대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트가 적 함선에 충돌하면 함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보트의 단순한 설계는 전쟁 막바지에 자원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신유센의 작전 배치와 첫 전투. 신유센은 주로 필리핀과 오키나와 전투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신유센이 배치되었으나 많은 경우 적의 강력한 방어망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합군 함대는 강력한 레이더와 대공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유센이 적 함선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격파당했습니다. 신유센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것은 오키나와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은 신유센을 이용해 연합군의 함대를 공격하려 했으나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유센 조종사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공포에 의해 침몰하거나 목표를 명중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신유센은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일본의 마지막 저항수단으로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유센 조종사들의 심리적 갈등. 신유센 조종사들도 가미카제 특공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살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천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신유센을 타고 바다로 나가 적 함선을 향해 돌진해야 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고뇌에 빠졌으며 특히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나 유서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이 바다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제 희생이 일본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신유센 조종사들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도의 심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와 달리 신유센은 바다에서 적을 공격하는 특성상 물리적 한계와 함께 적의 방어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결론, 신유센의 역사적 의의. 신유센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절박한 일본 군사 전략을 상징하는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가미카제와 마찬가지로 자살 공격을 통해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려 했지만 신유센의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결국 전세를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의 등장은 일본이 극단적인 전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유센의 조종사들은 일본 해군과 육군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신유센의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생명을 무기로 삼는 비극적인 전술을 보여주며 일본이 겪은 전쟁의 고통과 희생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제2장 신유센 조종사들의 훈련과 임무. 신유센 조종사들은 가미카제 특공대와 마찬가지로 자살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로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유센 조종사들이 임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훈련과 정신적 준비, 그리고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유센 조종사들의 선발과 훈련. 신유센 조종사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들로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처럼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보트를 조종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신유센을 직접 운전하는 조종 기술을 배우는 물리적 훈련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와 결의를 다지는 정신적 훈련이었습니다. 물리적 훈련. 신유센은 소형 보트로 빠르게 적 함선에 돌진해야 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보트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능력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들은 조작이 쉽지 않은 신유센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종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강이나 해안에서 여러 차례 훈련을 받았습니다. 좁은 보트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 적 함선에 충돌하기까지의 과정을 반복하며 신유센이 속도와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훈련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신유센은 매우 단순하게 제작된 보트였기 때문에 조종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보트는 고속으로 달리기에는 적합했지만 조종사가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바다의 파도와 날씨 조건은 신유센의 조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훈련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신적 훈련. 가미카제와 마찬가지로 신유센 조종사들도 죽음을 각오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조종사들은 자신의 임무가 국가와 천황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특별한 정신적 훈련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시도 정신과 야마토 다마시이가 강조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조종사들은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임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명상과 기도도 자주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은 훈련 중에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임무에 나설 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적 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음을 마주하는 공포는 여전히 조종사들의 내면에서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임무 수행과 전투의 현실 훈련을 마친 신유센 조종사들은 실전에서 미군 함대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신유센의 주요 임무는 적 항공모함이나 구축함과 같은 대형 함선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여 보트에 탑재된 폭탄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유센 조종사들이 실제로 전투에 임했을 때 이들의 임무는 훈련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전투의 어려움. 신유센은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지만 그 작은 크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와 날씨 조건에 민감했습니다. 또한 많은 신유센 조종사들이 적 함선에 접근하기 전에 연합군의 대공포와 함선 방어망에 걸려 격추되거나 침몰했습니다. 미군 함대는 강력한 레이더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신유센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의 보트가 파괴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해상에서 적의 포화를 피하면서도 빠르게 목표물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경우 신유센 조종사들은 자신의 보트가 격추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임무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전투에서의 희생. 실제로 신유센 조종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일본 해군과 육군이 기대했던 것처럼 큰 전술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유센 조종사들이 남긴 유서나 마지막 편지는 이들이 전투에서 느꼈던 고통과 내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죽지만 제 죽음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임무는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신유센 조종사들이 자신의 희생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국가를 위한 책임감 속에서 겪은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결론, 신유센 조종사들의 희생과 그 유산. 신유센 조종사들은 일본이 패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선택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큰 군사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신유센 조종사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성과 무모함을 상징하며 그들의 희생은 일본 사회에서 전후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신유센 조종사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일본의 전후 문화와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예정입니다. 제3장 신유센의 전술적 한계와 기술적 문제. 신유센 자살폭탄 보트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반에 극단적인 전술을 선택하면서 등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신유센은 연합군의 해상 전력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여러 가지 전술적 한계와 기술적 문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유센이 전투에서 겪었던 전술적 어려움과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유센의 전술적 한계. 신유센의 전술은 상대적으로 단순했습니다. 보트에 탑재된 폭탄을 이용해 적 함선에 직충돌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기본적으로 적의 강력한 방어망을 뚫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연합군 함대는 이미 대공포와 레이더 시스템으로 잘 보호된 상태였으며 신유센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탐지되고 격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상 전투에서의 취약점. 신유센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해상 전투에서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신유센은 비교적 작은 보트로 기동성이 뛰어나기는 했지만 그 작은 크기 때문에 파도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큰 파도가 치는 날에는 조종사들이 보트를 안정적으로 조종하기 어려웠고 목표물에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한 신유센이 적 함선에 접근하는 동안 적의 대공포화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연합군은 강력한 함포와 항공 지원을 통해 신유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능숙했기 때문에 신유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유센은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조종사들이 헛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연합군의 방어망 강화. 신유센의 전술적 한계는 연합군의 방어 체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에서 연합군은 신유센과 같은 자살보트 공격을 대비해 방어망을 강화했습니다. 연합군의 레이더 시스템은 신유센의 접근을 미리 탐지할 수 있었고 대공포와 전투기 요격기가 신유센을 저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신유센이 함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하거나 침몰시키기 위해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항공모함 주변에는 구축함과 같은 소형 함선들이 배치되어 신유센과 같은 소형 공격에 대비했고 이러한 방어망을 뚫기 위해 신유센이 해야 할 임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신유센의 기술적 문제. 신유센은 급박한 상황에서 제작된 무기였기 때문에 설계와 기술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종사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설계와 제한된 성능. 신유센은 전쟁 말기 일본이 자원 부족에 시달리면서 제작된 무기였습니다. 그 결과 신유센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신유센은 목재로 제작되었고 엔진도 성능이 떨어지는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유센은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있었지만 장거리 이동이나 기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또한 신유센은 조종사가 직접 보트를 조종해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오류나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엔진이 고장 나거나 보트가 파도에 의해 균형을 잃으면 조종사는 자신을 포함한 보트 전체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폭발력 신유센의 주요 공격 수단은 보트에 장착된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주로 250kg에서 300kg의 폭발물을 탑재했는데 이는 항공모함이나 대형 구축함과 같은 함선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유센이 성공적으로 함선에 충돌하여 폭발하더라도 대형 함선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고 대부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유센의 전술적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종사의 심리적 부담, 신유센 조종사들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조종사들은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죽음을 앞둔 두려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신유센 조종사들이 남긴 유서와 편지에서는 그들이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많은 조종사들은 임무에 나서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쟁의 무의미함과 자신의 희생에 대한 회의감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 신유센의 한계와 그 교훈. 신유센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선택한 극단적인 전술 중 하나였지만 여러 가지 전술적 한계와 기술적 문제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의 강력한 방어망과 신유센 자체의 기술적 한계는 이 전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많은 조종사들이 헛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신유센의 이야기는 전쟁에서 무모한 전략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지 그리고 기술적 준비와 전술적 계획이 부족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신유센은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며 그들의 희생은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유센 조종사들이 전후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현대 일본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